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1%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유류세를 면제시켜 기름값 폭등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인 남성이 어패류를 먹고 급성 폐혈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철엔 폐혈증균의 증식 속도가 빨라 감염 사례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음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텍사스주와 미시간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최종 합의되면서 하원의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총기 신원 조회 의무와 총기 밀매 처벌 등 총기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금리 인상 속도가 적절하다면서 향후 1% 인상 가능성까지도 내비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유류세를 면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대로 낮추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파월 의장은 최근의 금리 인상 기조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들어 연준은 28년 만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한 상황.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The committee reiterated that it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will be appropriate.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안을 배제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물가 지수가 완화되지 않으면 초강수를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I think I would never take something off the table for any and all purposes. We'll make whatever moves it believes are appropriate. 경기 침체와 관련해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 경제 토대가 강력한 만큼 경기 후퇴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름값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미국 중앙정부가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겁니다. We can bring down the price of gas and give families just a little bit of relief. I call on the companies to pass this along every penny of this 18-cent reduction to the consumer. 3.8리터인 1갤런당 붙는 연방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18.4센트입니다. 유류세 면제분이 가격에 반영되고 원유 공급량이 늘면 휘발유 가격이 1달러 정도 내려갈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 효과가 미지수란 이유로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주요 외교 과제로 북한 비핵화 외에도 중국에 대응한 경제협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한국과 관련한 주요 외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주요 업무 목표를 정리한 통합 국가 전략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또 국무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을 통한 비용 분담도 주한미국 대사관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고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것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부는 이번 문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빠졌습니다. 다만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내용 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다음으로 제시한 두 번째 목표는 경제 협력이었는데 중국에 대응한 한미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한미 간 경제 협력이 차질이 생길 경우 중국처럼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중국에 대응해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지역 협력의 예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여름철에는 어패류를 날로 먹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이는 폐혈증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서도 저녁 식사로 굴과 해산물을 먹은 한인 남성이 다음날 폐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며칠 전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저녁 식사로 해산물과 굴을 먹은 A씨. 식사 후 3명 모두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가장 증상이 심했던 A씨는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은 후 돌아왔지만 증상이 악화되면서 다음 날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폐혈증이었습니다. 굴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생으로 먹는 조개류 중에서는 대부분 굴 종류, 나머지들은 조개나 홍합 같은 경우에서는 푹 삶아 먹거나 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폐혈증은 병원균이나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가 중독 증상이나 급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특히 가장 널리 알려진 비브리오 폐혈증의 경우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발생합니다. 보통 구토나 발열, 설사, 발진 등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당뇨나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저혈압 등의 폐혈성 쇼크가 오면서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사율도 50%에 달해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폐혈증은 혈압이 떨어지면서 설사, 구토 이런 걸 같이 오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수액을 맞든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겠죠. 특히 여름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엔 비브리오 폐혈증균의 증식 속도가 빨라져 감염 사례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굴이나 조개 등의 어패류는 가급적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 어패류를 씻을 경우엔 흐르는 물을 이용하고 손질할 때 사용한 칼과 도마는 소독 후 보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바닷물에 들어갔을 경우 몸에 난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번 주 미 전역에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텍사스주에서 웨스트버지니아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부터 애틀란타주와 텍사스주, 일리노이, 미시건주 등 12개 주 이상의 지역에 화씨 95도에서 10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댈러스와 휴스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카고는 10년 만에 최고 온도인 99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 빨리 찾아오고 열돔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어제 최종 합의했습니다.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80장짜리 이 총기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배우자나 동거자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으면 총기 구매를 제한하지만 이 적용 대상이 데이트 상대로도 확대됩니다. 또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을 도입하려는 주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Last night, the process to quickly pass gun safety legislation formally began here on the floor after 64 senators agreed to get on the bill. We are only a few days away from passing the first major gun safety bill in nearly 30 years. 만약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2032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연장하려면 의회가 새로 입법해야 합니다. 지난달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이 숨진 텍사스주의 초등학교가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유베일드의 돈 매크로플린 시장은 시의회에서 총격 참사가 있었던 롭 초등학교가 철거되고 재학생 600명을 위한 새 학교를 지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라고 절대 요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철거 시점 등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롤랜드 구티에레스 텍사스주 상원의원도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롭 초등학교의 철거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012년 총기 난사로 26명이 숨진 코네티컷 샌디욱 초등학교도 철거된 뒤 같은 자리에 학교를 새로 지어 4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흑인 남성 무리가 중국인 유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증오범죄로 규정하지 않자 위스콘신 대학의 유학생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난 14일 흑인 남성 4명의 무리가 아시안 유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증오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카운티 검찰청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I know how tremendously difficult it is for our students to come forward, share their stories, and organize something like this that is not always culturally appropriate in their home countries. These assaults continue to bubble up, and since that brave PhD student came forward with their story, we've heard several others come up.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우로 폐쇄됐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이 재개장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오늘부터 폭우로 닫았던 5개의 출입문 중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쪽 지역 출입문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북쪽 지역은 폐쇄 조치가 유지되고 남쪽 지역은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수에 따른 차량 이부제를 도입해 방문객 입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폭우로 피해가 상당한 만큼 공원이 완전 개장하기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복구 비용과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서핑을 즐기던 한 남성이 상어의 공격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그로브 경찰국은 몬테레이 베이의 러버스 포인트 해변에서 수영을 하던 남성이 상어의 공격으로 복부와 다리 부분을 물려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구급대와 해변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해변가는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본 루이지애나주에서 강풍이 불었을 당시 노인들을 지저분한 창고에 대피시키고 방치했던 요양원 주인이 체포됐습니다. 루이지애나 수사당국은 이곳에서 7군데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로 68살 밥 글린 딘 주니어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고령의 노인 850명과 환자들은 젖은 바닥에 매트리스 위에 눕혀진 채 있었고 일부는 배설물 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창고는 지붕이 새고 지저분했으며 요양원 주인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의료비도 불법 청구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기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 창고는 해충 방제 업체가 사용했던 창고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폭죽놀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폭죽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디애나주 미사와키 소방국은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폭죽놀이가 가뭄으로 마른 산림에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잔디가 건조할 경우 실수로 불씨가 튀더라도 단 몇 초 안에 불길이 번질 수 있다면서 자칫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워싱턴주와 뉴멕시코주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이상기후와 심각한 가뭄을 이유로 폭죽놀이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공산당 최고 지도부 회의가 열리는 지역에 테슬라 차량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중국 쓰촨성 청두의 한 도로. 교통경찰이 특정 차량을 골라 고가도로 진입을 막습니다. 첫 번째 차량도, 두 번째 차량도, 세 번째 차량도 모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날 청두에 아예 진입을 하지 못했다는 글도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될 무렵인 지난 9일에는 시진핑 주석의 청두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달 1일부터 2달간 베이징 인근 베이다이허 지역 진입도 금지됐습니다. 이곳에선 매년 여름 중국 최고 지도부 비밀회의가 열리는데 올해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짓는 가을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이 테슬라 차량이 적대 세력의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이런 카메라가 8대 설치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을 위해 달리면서 영상을 수집하는데 이 영상이 유출돼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운영 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현재 2,400개, 향후 10년 동안 42,000개의 위성이 지구 궤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중국군 내부에선 이 위성들이 중국 감시에 쓰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위성을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테슬라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미중 관계 긴장이 커져갈수록 테슬라의 성장 기반에 대한 우려도 비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원전 산업 육성과 해외 세일즈를 위해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원전 협력업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 위기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었다면서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부터 최대한 빨리 건설을 재개하고 체코, 폴란드 등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백방으로 뛰겠다고 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원전 협력 업체들에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발주하고 3조 원 이상을 기술 개발에 쏟아붓는 등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또 언제까지 에너지 정책을 정치에 이용하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마저 납품업체에게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추세인데 윤석열 정부는 원전 부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국의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대선 당시 소송 취하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고 협상은 또 불발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만에 협상 분위기는 진실 공방으로 틀어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 모임에서 민주당이 원구성과 관계없는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때 여야가 고소 고발을 한 사안을 취소하자고 민주당이 고집하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지키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을 사고 취하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수완박 국면에서 위장탈당 등에 대해 헌재에 제기한 헌법소원을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떳떳하지 못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고 결국 오후 4시에 예정됐던 협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고소고발 취하 논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위 정상화 등에서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감정 섞인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간 합의는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2년 넘게 중단됐던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이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약식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다자 외교 데뷔전인데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관심은 함께 초대받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에 쏠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일단 나토의 손님으로 초대받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사자회담에서 한 차례 만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일 정상만 둘이 따로 회담을 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민감한 현안들을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루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래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몇 분 동안 정상끼리 얘기를 나누는 약식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마침 만남을 딱 일주일 앞둔 어제 한일 정부는 김포공항과 도쿄 하네다 공항 간 비행기 운항을 다음 주 29일부터 재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모두에게 예민한 주제여서 단번에 해결책을 찾기도 관계 개선을 이뤄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민간 교류의 문을 넓혀놓고 만나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탐색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중국 중남부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최소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폭우로 중국 장시, 광둥, 후난성 일대 113개 강과 하천이 범람했는데요.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장시성 지역엔 사흘간 내린 폭우로 농경지 82만 헥타르가 유실됐고요. 마을 곳곳은 온통 물바다로 변해서 112만 명의 이재명이 발생하고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광둥성 잉더스의 베이강 수위는 어제 오전 35.8m를 기록해서 관측 이래 10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중남부 지역 전역을 덮친 폭우는 오늘부터 동북 지역으로 점차 북상해서 해당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1961년 미국 뉴욕에서 만들어진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판매되던 프랑스산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홍콩과 대만 식품당국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아이스크림 종류는 모두 바닐라 맛으로 업소용 대용량과 파인트 용량 두 제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살균과 소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겐다즈 코리아 측은 문제가 된 바닐라 맛 제품은 프랑스산이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미국산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하겐다즈 제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안전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6월 말이면 열리는 세계 최대 음악 공연 중 하나인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시 정상 개최됐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영국 남서부 서머시 지역은 입장을 기다리는 관람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닷새간 진행되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 팬들은 텐트와 돗자리 등을 챙겨 만반의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장르 제한 없이 모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글래스턴베리 축제에는 올해 대중음악의 전설인 폴 맥카트니와 미국을 대표하는 팝 가수 빌리 아일리시 등 역대급 가수가 총출동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차량 밑에 깔린 운전자를 보자마자 주저없이 달려가서 구조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훈훈함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길가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섭니다. 돌연 주차된 차량이 빠르게 뒤로 미끄러지는데요. 운전자로 보이는 남성이 온몸으로 막으려다 그만 차 밑에 깔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양복 차림의 행인이 달려와 차량을 들어 올리려는 사이 또 다른 시민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요. 운전자인 A씨가 주택가에 배달을 하기 위해 차를 잠시 길에 정차했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움직이게 된 겁니다. 이후 인근 파출소 경찰관들이 합심해 차를 들어올린 끝에 배달기사는 차 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고요. 곧 출동한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는데요. 당시 상황을 SNS에 공개한 서울경찰청은 주저하지 않았던 시민의 손길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며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화가 난 한 남성이 2층 버스 앞을 막아섰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태워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온몸으로 버스를 저지하는데요. 일대를 마비시킨 이 장면은 영국 런던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은 3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벌어진 영국 철도 파업 영향으로 출근 버스가 정류장에 나타나지 않자 항의의 의미로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영국 전역에서 4만 명이 넘는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면서 열차편 80%의 운행이 중단됐고 나머지 20%도 제한된 시간에만 운행하는 등 파행 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